뇌에 갑자기 병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뇌 자체에 알고 있는 지식이나 양손, 양발, 손가락 끝이 어떤 움직이는 것, 방향성, 수평감,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뇌병변에 대해 되게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뇌병변, 여러분 뇌졸중. 뇌졸중은 우리가 크게 두 개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뇌경색이 있어요. 뇌혈관에 뭐가 피떡 같은 게 막혀가지고 생기는 뇌경색. 심근경색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이런 뇌경색이 생겼을 경우에도 우리가 뇌졸중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혈관이 터져버린 경우. 우리가 매번 여러분들 그 전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혈관이 터진 것들은 뭐 풍선을 통해서도 많이 한번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중요한 건 이런 뇌경색과 뇌출혈을 포함해서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 걱정하는 거는 뇌혈관이 터지는 거를 더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비율상으로 보면은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거의 한 80%가 됩니다. 그리고 20% 정도가 혈관이 터지는 경우. 자, 그러면 이 뇌경색과 뇌출혈,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고혈압. 고혈압 자체가 있을 때는 이런 뇌졸중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고혈압이 있다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제가 고혈압 같이 말씀드릴 때도 그 이야기를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혈관이, 심장에 있는 혈관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심장에서 나가는 그 혈관 자체가 다 약간 경화가 돼 있다. 그리고 그 경화가 돼 있다는 이야기는 그 뭐예요? 파이프 안에 피떡 같은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그 피떡이 어디를 날아가요? 그게 다른 혈관으로 막 날아다니기 시작해.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미세한 혈관, 그 미세한 혈관들이 막히게 되겠죠. 손끝, 발끝도 미세한 혈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보다는 어디가 더 치명적이다? 뇌라. 왜? 뇌의 그 미세한 혈관 하나가 막힘으로 인해서 그 혈관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될 그 뇌 부분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뇌 부분이 감당했던 역할을 못하게 된다. 근데 그 못하게 되는 그 기관이 갑자기 말을 하는 기관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말을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여기 항상 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뭐가 있어요? 고혈압뿐만 아니라 거기엔 당뇨도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 관리를 굉장히 잘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는 거고. 전조 증상, 두통. 오랫동안 뭔가 계속해서 만성적으로 두통이 생긴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갑자기 생긴 두통이에요. 그 증상이 조금 내가 마음이 좀 가라앉은 뒤에도 지속이 된다거나, 또는 이 통증 자체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통증이다. 그럴 때는 반드시 좀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지러움증이 생기는데 이 어지러움증이 잘 가라앉지 않고 계속 너무 지속이 돼. 이런 경우에도 꼭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막 메스꺼운 것들이 너무 좀 가라앉지 않고 병원 가서 무슨 소화제 같은 걸 많이 복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도 뇌졸중 검사를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더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갑자기 손에 좀 힘이 안 가요. 근데 손에 힘이 안 가는 게 간혹 양손이 다 안 오거나 양발이 다 안 오는 경우는 그거는 다른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 팔만 떨어진다? 이것도 조금 말이 안 돼요. 한쪽만 좀 갑자기 팔다리 동시에 무슨 갑자기 힘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경우는 바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전조 증상이 아니라 벌써 병이 진행된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말이 똑바로 안 돼요. 저도 오늘 지금 저 말이 빨라지니까 좀 잘 안 되죠. 근데 그 중요한 거는 말이 어눌해지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데 못 알아듣겠어. 자, 원래 말을 잘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마비하고 동일하게 벌써 병이 진행돼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조 증상으로 일단 취급하기보다는 벌써 진행된 병으로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예방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 무슨 말이다? 다음에 내가 뇌가 망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약을 거르지 말고 제발 좀 드시라.
적어도 일정 기간의 시간을 두고 이 어떤 그 뇌경색과 뇌출혈에 대한 검사를 한 번씩 시행해 보시는 게 좋겠다. 요새 MRI 검사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비용은 좀 나가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게 미리미리 점검해서 이게 한번 터지거나 한번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내가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갖게 돼. 갑자기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된다거나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다거나. 그것이 2차적으로 그런 증상으로 해서 살 수는 있다 하더라도 우울증이나 심리적 불안감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삶의 패턴 자체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뇌졸중과 뇌경색은 여러분들 우리가 50이 넘은 그 나이에서는 반드시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작정 운동을 너무 과격하게 한다. 그래서 실제로 막 혈압이 올라가게끔 만드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어쩔 땐 자제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중에서 일단 운동량을 좀 올리실 때도 반드시 조금 의사의 처방이나 아니면 의사의 도움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다. 내 운동량과 그 맞지 않는 어떤 그 운동량을 갑자기 올리게 될 경우에 이렇게 혈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 혈관 중에서도 뇌의 혈관에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오늘 여러분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내용 중에 뭐냐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이런 뇌의 병변이 생겼을 때는 치료를 잘 받으면 요즘에 많이들 좋아지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질병을 앓고 난 뒤에는 뭐가 꼭 따라오게 되냐면 후유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 후유증의 가장 중요한 대명사가 뭐냐면 치매입니다. 치매. 정기적인 검사를 왜 해야 되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뇌경색이라는 것도 광범위하게 큰 혈관을 막아버린 경우도 있지만 작은 혈관을 막아가지고 그것이 쌓여가지고 어떤 치매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 어떻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까요? 그렇게 작은 것들이 생겼을 때 이런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이 혈액 자체를 조금 묽게 하는 약들을 좀 어떻게 돼요? 장기간 복용을 했었을 경우에는 그걸로 그냥 멈췄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더 여러 개의 어떤 혈관으로 침범할 가능성이 낮아졌을 거기 때문에 병원에 오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자주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질환 자체가 뭐다? 이런 뇌졸중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지켜서 우리 뇌의 건강을 좀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꼭. 뇌졸중의 그러면 증상이 뭐냐? 그 전조 증상이라는 것들을 저한테 나온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 나 진짜.